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최근 신화사에 따르면 디지털 인민폐가 이미 선전, 수조, 허베이바오 등의 슝안 신구와 청두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민폐는 인민폐 전자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기능과 속성은 지폐와 같습니다. 인민폐 실물을 발행하려면 재료와 인건비가 들지만 디지털 화폐는 발행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무형 화폐입니다.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을 대기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위챗페이나 지푸바오 같은 전자결제가 있지만 이는 은행 계좌와 연계되는 데 반해 디지털 인민폐는 통장 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실물 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암호화폐와 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민폐는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치를 보증합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일정한 액수와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대략 2억 1천만 개로 초과 발행에 따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민폐와 암호화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은밀함과 안전을 강조하고 어느 권력에 집중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특수 기술을 통해 모든 코인 거래 시스템에 암호를 집어넣어 고도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거래를 통해 정부기관이나 권력 조직의 감시와 관리를 비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민폐는 중국 중앙은행이 관리하다 보니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관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디지털 인민폐는 모든 사용 내역을 중국 공산당과 소유자가 동시에 가집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반정부 성향을 가질 경우 중국 공산당이 사용자의 계좌 기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계좌를 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인민폐는 일견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 지갑을 소지하지 않아도 돼 소매치기 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인데 해킹 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안전 문제입니다. 돈의 사용 내역을 모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 행위와 행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왜 디지털 인민폐를 실행하려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통화량을 쉽게 조절해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고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양적 완화와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쏟아넣어 기업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자극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연구해온 헤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카일 바스에 따르면 중국의 2018년 경제 규모는 13조 800만 달러지만 화폐 발행량은 28조 9,900만 달러입니다. 실제 경제 가치의 2.14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다 디지털 화폐로 더 돈이 풀리면 인민폐는 휴지 조각이 될 공산이 큽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국민의 소비 패턴은 물론이고 행적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도청 장치를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바일 폰이 기본적으로 감청이 가능한데 여기에다 CCTV와 안면 감식 시스템으로 오웰리안 사회를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자 유출 방지 목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600만 달러 정도가 남았습니다. 17개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수치 같은데 여기서 2조 달러는 외채입니다. 또 외국 기업이 투자한 6천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외환은 몇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매년 외국으로부터 핵심 칩을 수입하는 데 드는 돈만 3,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석유, 천연가스, 식량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환 사정은 빠듯합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로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인민폐 도입에는 외자 유출 방지 목적도 큽니다.
네 번째 목적은 기존 화폐를 없애 금융을 정돈하고 나라가 민간에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중국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발행한 돈은 1200조 유엔에 달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71조 달러입니다. 거의 2019년 전 세계 GDP의 2배입니다. 중국이 화폐 개혁을 단행해 인민들이 단기간 내에 인민폐를 은행에 들고 가 새 지폐로 바꾸거나 디지털 인민폐로 바꿔 기존의 인민폐를 없애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은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에 대항하는 통화를 만드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금융 제재를 두려워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국제 통화 체계를 갖춰 이란이나 파키스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재정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정 수입 급감으로 지방 정부가 위기입니다. 여기에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 화폐 가치 급락으로 인민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중국이 3월에 발표한 1, 2월 재정 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3조 5천억 유엔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9.9%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2월분은 21.4%나 줄어 월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중국 각성의 2월 재정 수입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평균 20% 내외입니다. 후베이는 거의 제로, 하이난성이 지난해 대비 59% 꺾였고 저장성이 1.28%, 베이징이 6.63% 줄었습니다. 1, 3월분 누계는 공공예산 적자가 1조 유엔 규모입니다. 지방정부의 기금 적자는 5,578억 유엔으로 지방적자 합계는 약 1조 5천억 유엔에 달합니다. 방역기간 동안 각 지방의 재정이 쪼들려 방역보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교사의 실적수당, 다음엔 공무원의 봉급에서 공제를 하다 논란이 일자 나중에는 지방의 청급, 척급, 과급 관부의 소득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비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해 가치 하락과 통화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이후 중국 경제에는 6가지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시장의 위축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이익이 급감해 폐업이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실 채권으로 은행 파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외화 보유고가 고갈돼 인민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정부가 개입해 미친듯이 고액권의 지폐를 발행해 통화 팽창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자가 부족해지고 국민들의 자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재정 수입은 60-70%가 줄었지만 정부 지출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화 팽창 위험을 무릅쓰고 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인민폐는 현재 베네수엘라나 해체 당시 소련의 루블화가 될 게 명확관화합니다. 한편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대1로도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폐를 앞세워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야욕을 뻗친 프로젝트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교두보였던 탄자니아가 1대1로 사업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탄자니아에 1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 바가모요 항을 건설해주고 99년 동안 조차하고 탄자니아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시절에 맺은 이 계약은 미친 사람이나 받아들일 조건이라면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향해 각종 차관을 제공한다면서 채무의 늪에 빠지게 하는 행태로 원성이 높았습니다. 2017년에는 스리랑카에 항구를 건설해주고 99년 동안의 운영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스리랑카뿐 아니라 지부티, 키르기스, 라오스, 몰디브, 몽고,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도 사업을 추진하며 중국에 큰 빚을 졌습니다. 각국의 진 빚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잘못하면 영토를 할양해야 할 정도의 위험입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중국을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1대1로가 붕괴의 둑이 터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